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00년 전 내가 태어나던 그날 내가 땅에 떨어졌지. 팔척기가 강철에게 내뱉은 이 말.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창조와 파멸, 신과 악기. 그 시작이 같았다는 건 이미 운명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철과 여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풍상은 여리를 납치하고 신과 악기의 싸움은 이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사이에 두고 시작됩니다. 팔척기는 강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 내가 떨어졌다. 이 한마디는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한 운명의 대칭입니다. 둘 다 같은 날 세상에 등장했다는 건 단순한 반전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건 곧 강철과 팔척기가 서로의 존재를 규정짓는 쌍둥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하나는 하늘에서 떨어졌고 다른 하나는 땅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마치 봉인과 해방처럼 짝지어진 존재. 한 명이 강해질수록 다른 하나도 깨어나는 구조. 강철이 인간의 감정에 물들고 약해지는 지금. 팔척기는 점점 더 자율적인 존재로 진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팔척기는 강철이 버린 어둠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신이 되기 위해 버린 감정, 놓아버린 과거, 잊고 지운 기억. 그 모든 어두움을 삼켜 생겨난 그림자 같은 존재가 팔척기라면? 즉, 팔척기는 또 다른 강철일 수 있습니다. 아니, 강철이 부정했던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업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퇴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마주해야 하는 내면의 결투죠. 팔척기와 강철의 관계는 신과 악기의 대립을 넘어서 진실과 죄, 사랑과 원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왕 이정의 고백. 팔척기는 나의 아버지를 덮쳤다. 이 한마디는 팔척기의 정체를 단순한 악기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윤갑은 가계도를 들여다보며 팔척기가 집요하게 노려온 피의 계보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잡게 되죠. 팔척기는 원한을 품은 망혼이 아니라 왕가의 죄를 집행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싸움은 악기를 없애는 퇴마극이 아니라 왕실에 숨겨진 과거와 마주하는 진실 추적극으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팔척기가 덮친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선왕 영인대군 원자 중전의 태아. 모두 왕실의 혈통. 팔척기는 오로지 왕의 피만을 쫓아왔습니다. 이건 복수도 저주도 아닙니다. 왕가의 피에 얽힌 업보를 청산하는 심판일 수도 있는 것이죠. 팔척기는 말없이 묻습니다. 당신들의 왕위는 정말 정당했는가? 그 피는 진정 깨끗한가? 만약 왕실의 누군가가 과거 무고한 백성을 희생시켜 부와 권력을 쌓았다면 그때부터 팔척기는 생겨난 겁니다. 왕조가 세워질 때 잉태된 저주의 씨앗. 이정은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지키는 이 왕자는 죄 위에 세워진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팔척기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곧 밝혀질 그 이름. 팔척기가 처음 빙의했던 자 혹은 가장 강한 증오를 쏟아붓는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가계도와 원죄를 둘러싼 왕실의 비밀 파헤치기로 한층 더 깊고 치밀해질 것입니다. 신이었습니다. 죽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존재. 100년을 기다려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 그 이름 이무기 강철. 하지만 이제 그는 바뀌고 있습니다. 여리와 함께할수록 강철은 낯선 감정의 휘청입니다. 불안, 질투, 설렘. 신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던 감정들. 심지어 무기를 들던 손이 떨립니다. 수세기 동안 누구도 꺾지 못했던 그의 기운이 이제는 단 한 사람 앞에서 흔들립니다. 여리. 그녀가 곁에 있으면 가슴이 쿵쾅대고 눈물이 날 것 같고 지켜주고 싶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널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거야.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강철이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오는 과정, 사랑이란 감정이 신성을 잠식하는 순간입니다. 그가 인간이 된다는 건 곧 죽음의 위험에도 노출된다는 것. 하지만 강철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여리를 지키겠다는 사람의 각오를 품은 것이죠. 팔척기와 싸우는 힘도 이젠 신의 힘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강철은 점점 신적 존재에서 이탈하며 여리 곁에 한 사람으로 서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팔척귀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치명적인 희생을 예고할지도 모릅니다. 신의 힘을 버리고 인간의 사랑을 택한 이무기 강철. 그 운명의 끝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형은 더 이상 강철이 아니야. 비비는 속으로 중얼입니다. 예전의 강철이라면 감정 따윈 흔들림 없이 이무기로서의 위엄을 지키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은 사랑에 빠졌고 눈물을 흘리며 인간의 감정을 말하며 점점 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비비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형은 열이 때문에 변했어. 자신이 따랐던 절대자,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신이 한 여자 때문에 무너져 간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그 앞에 풍산이 손을 내밉니다. 그 계집애만 넘겨주면 내가 원하는 걸 줄게. 다시 원래의 형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비비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형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강철이 예전처럼 완전한 존재로 돌아가길 바랐던 그 마음. 그 모든 감정이 지금 열이를 향한 질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그녀는 지금 강철의 중심이 되어버린 존재. 신을 인간으로 만든 여자. 비비는 갈등합니다. 형의 곁에 설 것인가? 아니면 형을 되돌리기 위해 그 중심을 지워버릴 것인가? 비비는 열이를 향해 말할지도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넌 형을 망쳤어. 그리고 풍선과 손잡은 그의 칼날은 형이 아닌 열이를 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배신은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칼날이 될까요? 열흘 뒤 나는 용담골로 갈 것이다. 왕 이정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수사 명령이 아닙니다. 그건 왕실의 심장을 향한 진실의 발걸음입니다. 용담골. 한때 평화로웠던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팔척기의 원한이 봉인된 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그곳에서 만신넙덕이 죽었습니다. 단순한 살해가 아닌 팔척기의 의식에 쓰였다는 소문.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귀신들이 궐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지금 이정은 그 진실을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팔척기가 왜 왕가를 노리는지, 왕실의 피에 왜 저주가 씌워졌는지. 그 시작점이 바로 용담골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이의 외조문 업덕, 가섭스님이 숨긴 진실, 그리고 팔척기가 처음으로 이름을 얻은 날. 그 모든 퍼즐 조각이 바로 이 용담골이라는 무대에서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왕 이정은 그 땅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직접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아버지가 팔척기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어떤 피로 저주를 봉인했는지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지도요. 그리고 그 순간 왕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과거와 맞서야만 현재의 저주를 끊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용담골의 봉인은 왜 풀렸는가? 그 해답이 11회에서 드디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왕도 신도 귀도 누군가의 존재를 무너뜨릴 단서가 될 것입니다. 경기석은 원래 넙덕이 물려준 테마의 신물이자 열이를 지켜주는 수호석이었습니다. 팔척기와 수기 그리고 악령의 기운이 열이를 덮칠 때 경기석은 언제나 푸른 빛으로 그녀를 감쌌고 그 힘 덕에 열이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신물이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경기석은 이무기의 혼이 깃든 몸, 즉 강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둘이 가까이 있을수록 경기석은 고통처럼 작용합니다. 차가운 진동, 맥박을 쫓는 듯한 불협화음. 그리고 그런 상황 속 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더 이상 경기석 필요 없어. 내가 날 지켜주는 경기석이야.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넙덕의 유산이자 모든 테마의 근본이었던 경기석을 이제 스스로의 힘과 감정으로 대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경기석이 열이의 손에서 떠난다. 열이는 그것을 더 이상 지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구에게 넘기게 될 수도 있죠. 새로운 누군가가 테마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예고일지도. 신물보다 강한 감정이 생겼다. 신적 도구보다 사람의 감정이 더 강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열이와 강철의 관계는 테마와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진짜 신뢰로 진화 중입니다. 경기석이 스스로 움직인다. 앞서 가섭스님은 말했죠. 경기석은 주인을 스스로 찾아간다.
열이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경기석은 또 다른 필요한 존재에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넌 이제 내 경기석이야. 그건 결국 사랑이 신을 이기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테마의 균형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기석이 떠난 자리. 과연 그것이 힘의 공백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힘의 시작일까요? 이렇게 다음 회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영상은 뇌피셜로 제작되는 것이니 본 방송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